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공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요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꼴값스럽지만 뷰티 유튜버도 아니면서, Get Ready With Me를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 영어 관련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초 스킨케어는 한 상태고,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선텔라 히알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소풍족 분들 프로모션 하실 때 구매했는데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엄청 홍조가 센 얼굴이라서 저는 생얼로 웬만한 곳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열이 금방 오르고 확 빨개지고 이래서 저 어디 아픈 줄 알고 이러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화장을 대단하게 하진 않지만 베이스는 꼭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으로 하는 편이에요. 제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고등학교를 영국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 실력을 다 만든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제 노력은 전혀 없이 된 거라고 생각돼서 좀 서운하거든요. 근데 물론 좋은 계기가 됐고 그걸 기반으로 더 영어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것은 맞아요. 제가 영국에 2년 반을 있었는데 사실 유학을 가기에 고등학생이라는 나이는 가면 너무 좋지만 적절한 나이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미 언어 체계가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초등학생 때 가야 제일 잘 배운다? 하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저는 그냥 일반 소시민 언어 계열을 좋아하는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 제가 영국으로 갔는데요. 그 전에 그냥 국어 어문 계열 좋아하고 영어도 그냥 좋아는 하는데 뭐 대단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고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학원 같은 것도 수학 학원만 다니고 제가 그리고 서울 출신이 아니어서 그렇게 막 빡세게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고1이다 보니까 공부를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할 때가 아니어서 그 이전에 제가 했던 영어 공부는 그냥 종합 입시 학원 이런 데서 그냥 배우는 거 어렸을 때는 눈높이 영어 그리고 저는 6차 교육과정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 영어를 안 배웠어요. 윤선땡도 아닌 눈높이 제가 완전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눈높이 정도만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아, 이거는 파운데이션은 V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파운데이션 이거 커버력이 되게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V02번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필리밀리의 펀지에다가 좀 물기를 꼭 이렇게 적셔가지고 베이스 화장을 합니다. 커버력이 아주 좋죠. 제가 그때 청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막 원어민 영어 교사 이런 것도 되게 드물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2002년, 2003년 이럴 때거든요. 엄청 드물어가지고 저는 영국에 가서야 그런 생 진짜 외국인을 처음 보고 그들하고 말을 해본 게 처음이고 제가 제 입으로 영어 문장을 내뱉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아빠 친구분 가족 댁에서 한국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등록을 다 해주시고 제가 막 비자 문제가 있어서 학기가 시작하고 한 일주일인가 뭐 이주일인가 좀 늦게 갔어요. 학기를 시작했는데 저만 이제 혼자 가서 해야 돼가지고 학교 가는 날 뭐 부모님이랑 항상 그 안에까지 가진 않으니까 그냥 혼자 거기 리셉션에 가가지고 헤드 티처를 찾아가라 그랬어가지고 리셉셔니스트한테 벨 띵동 누르고 Can I meet 미세스 브라운?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그거를 말했는데 그분이 알아듣고 뭔가를 해주는 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벌써 한 20년 전의 일인데 그럴 정도로 저는 영어를 거의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고 물론 이제 영국의 고등학교는 한국 고등학교처럼 빡세게 늦게까지 공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9시 학교 가서 보통 오후 2, 3시까지 수업을 막 들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서 무슨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를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이게 막 일상 대화가 아니고 어쨌거나 교과목을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텍스트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냥 책을 다 외웠거든요. 그 페이지를. 그리고 이제 영국은 시험이 객관식이 아니고 다 주관식이고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과 계열이어도 시험 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어떤 과학 현상, 뭐 예를 들면 삼투압 현상의 정의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게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영어로. 근데 사실 뭐 그거는 교과서에 나온 거를 그냥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정의를 쓰시오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과서를 그냥 외우면서 공부를 했고 처음에는 제가 영국에서 이제 대학까지 갈 계획으로 이제 갔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 그래도 서술형으로 봐야 되니까 영국은 수능 시험이란 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내신 가지고서만 이제 가는 약간 그런 걸 거예요, 아마. 요새도 바뀌었을라나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평소에 보는 그 성적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서술형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글쓰기 수업을 따로 들었었어요. 논리적으로 잘 쓰고 문장이 어색하지 않게 너무 외국인 티스럽지 않게 잘 쓰는 그렇게 잘 할수록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뭐
그런 글쓰기 하는 수업도 들었고 맨 처음에 그리고 아마 랭귀지 스쿨도 다녔었었나? 뭐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다녔었나?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해. 너무 옛날 일이어가지고요. 일단은 학습량을 막 때려 박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공부를 위한 영어고 회화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냥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였는데 전교생 중에 아시아인이 진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되게 아시아인이 없는 그런 학교였어요. 아, 이거 파우더는 이거 폰즈의 비비 파우더. 제가 엄청 지성이어가지고 저는 파우더 처리 꼭 합니다. 그래서 5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학교였고 그래서 제가 되게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친구도 많이 없었어. 친구라고 해봤자 거기에서도 되게 비주류 소수 인종들 있잖아요. 막 스리랑카라던가 막 나이지리아 이런 친구들 다 이민자 그런 친구들끼리 불량은 아니고 그냥 비주류야. 그 학교에서 주류의 메인스트림에 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되게 애늙은이 같아가지고 제가 막 17살, 18살 이런데 어쨌건 비싸잖아요. 거기에 가는 게 유학을 대학만큼의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비싼데 아 이거는 에뛰드 아이섀도우 룩앤마이 아이 싱글 아이섀도우고 이거는 리얼 테크닉 아이섀도우 브러쉬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비싸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전 공부만 열심히 했고 막 친구를 못 사귀고 막 이런 게 슬프지도 않았어. 그냥 맨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국에 2년 반 있었던 거 치고 영국에서 가본 적도 없고요. 잘 몰라요. 런던 근교에 있긴 했는데 뭐 돈도 없었거든요. 어디를 뭐 이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공부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내가 영어를 잘했나? 이거를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읽고 쓰고 하는 거는 문화적인 영어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학교 성적은 이제 우수하게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갔어야 됐어요.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보고 한 달 뒤인가? 그때 겨울쯤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막 상황이 바뀌고 이러면서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미 친구들은 수능을 봤는데 저는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가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막 요새처럼 해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도 막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또 제가 지방 청주 출신이라서 그런 정보가 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처음엔 너무 막막해가지고 전 재수학원에서 그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재수학원에 상담도 하러 갔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영국과 한국의 교과 과정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리고 수능 과목도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하기에는 진짜 1년 안에도 못한다. 거울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시간 낭비고 차라리 이제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영어 특기자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해요. 더 나은 방법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광운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토익 가지고서도 영어 특기자를 하는 거의 끝물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토익은 영어 특기자 전형의 드림 이슈도 없는 약간 그런 자격 요건인데 그때만 해도 그게 됐어. 그래서 제가 토익으로 강원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영어 특기자로. 토익은 그래서 한 2달 공부해가지고 점수도 높지도 않았어. 900점 초반?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높지도 않았다는 거는 제가 2년 반이나 영국 유학을 하고 온 거 치고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됐어. 근데 저희 엄마가 굉장히 이제 학벌주의자셔가지고 그 전형은 1차 수시였거든요. 그래서 입학하려면 반년도 더 남았는데 엄마가 입학도 안 한 저한테 너는 그 돈을 내고 그런 학교에 갈 수 없다. 편입을 해라. 입학도 하기 전에. 아, 그리고 눈썹은 벌써 다 그렸는데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02 다크 브라운. 근데 뭐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냥 잘 다녔어요. 차석도 하고 장학금 받고 막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은 거기서 잘 하면은 그냥 엄마가 그래 그럼 거기서 잘 해봐라 할 줄 알았는데 편입을 하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뭔가 거기 전에 편입했을 때는 약간 신봉 쪽이었는데 그 제 안에 있었던 약간 예술 중에 자아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서 뭔가 예술 쪽을 좀 더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편입을 해야겠다. 상위권 학교에 약간 예술 계열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픽 디자이닝이 뭐 영상이니 이런 걸 관심이 많았거든요. 성균관대 영상학과를 난 거기 간다 붙여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마치고 수료를 한 다음에 휴학을 하고 반년은 집에서 혼자 6개월 공부하다가 나머지 반년 때는 편입학원을 다녔어요. 편입 영어가 진짜 어렵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전혀 영어랑 상관없는 과인데 편입 영어로 시험을 봐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약간 메리트가 있었기는 하겠죠? 수능을 보느니 그게 더 쉽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거고. 아니면 편입 영어는 한 과목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편입 영어가 그게 난이도가 진짜 높아요. 저는 이제 유학 이런 쪽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때 편입 영어가 말하기로는 미국 석사 유학 가려면은 쳐야 하는 시험 GRE라는 시험이 있다고 하던데 그 수준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이런 단어 배워서 어디다 쓰지 하는 그런 영어 단어들을 많이 외웠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지. 그게 일단은 지금 그 유일한 방법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영어 공부를 때려 박는 거.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학교에 합격하는 거랑 영어 실력은 별개긴 하지만 어쨌거나 문법적인 지식이나 어휘력이나 뭐 많이 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 학교에도 저 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학번 때 편입 튜버 딱 한 명이었는데 편입 학원 선생님들이 막 원서 쓸 때 너 거기 쓰지 말으라고 한 명 뽑는데 거기 왜 쓰냐 다 확률 싸움이잖아요. 다른 데는 안전빵 같은 데로 쓰긴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맘대로 썼거든요. 근데 거기만 붙고 다 떨어졌어요. 단 한 명 튜어가 있었던 편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영어 그 학문적 영어를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수준이냐면은 이제 서점에 가서 토플 책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편입 영어는 난이도도 난이도인데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스킬적인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막 눈으로 다 풀리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거의 다 완료됐는데 아직 반도 못 왔네, 이야기는. 저는 그때 영어 공부하면서 나는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내가 평생 할 공부 다 했다고 약간 생각했었어요. 제 토 나올 정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 토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이제 영국에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한 5년 정도 텀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23살, 4살 약간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쓰고 있던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영국에서의 저의 회화 실력이 퀘스천이에요. 영어 발화 실력이 그때 좋았냐는 저도 모르겠어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친구가 별로 없고 말을 할 기회가 없고 집에는 한국인 분들 홈스테이에 있어서 한국어를 거의 했었거든요. 그냥 학교 생활은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잘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발화 능력보다는 또 이제 학문적인 영어를 해서 편입을 합격을 하게 되고 편입해서 또 학교 생활도 즐겁게 잘 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또 제 취업 관련 썰이 재밌는 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저는 외국계에서 영어를 엄청 잘해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면은 제가 영국 갔다 온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영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다 까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읽고 쓰는 거 말고 말하는 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뭐 외국계 회사가 모든 사람이 영어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결국 한국의 오피스에서 필요한 업무들은 한국어만 해도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업무로 들어갔다가 업무가 바뀌면서 그때 처음으로 PM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때 그 회사가 미국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그걸 각 나라별로 담당자들이 각 나라 안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매주마다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스테이터스 공유 이런 거를. 처음에는 미팅 들어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전에도 영어로 된 영화, 미드 이런 거는 많이 봐서 어느 정도는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이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대중적으로 다듬어진 언어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을 다 녹음을 해서 그걸 계속 들었어요. 귀 뚫릴 때까지.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 비즈니스 영어는 업무할 때 쓰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알면 어느 정도는 들리고 그런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알면 돼서 또 이제 진짜 콜이 진짜 많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개 이상은 영어로 하는 콜이 있었고 제가 말해야 되는 콜들이 한 두세 개는 있었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 글로벌 프로젝트 리더가 이런 거 노티스 주고 2, 30명씩 들어가서 듣고 그러는 콜도 엄청 많았었고 지금 제 영어 실력의 거의 절반 정도는 그때 엄청 많이 는 것 같아요.
그 업무를 한 제가 3, 4년 정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 영어 실력은 엄청 캐주얼하기보다는 좀 딱딱한 어투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영어로 좀 많이 다져진 실력이요.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국제 연애를 하게 되면서 회화적인 영어를 실력을 많이 키웠는데, 원어민이 아닌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다 보면 안 좋은 점은 둘 다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는데 발화 능력은 좋아져요. 어쨌거나 영어로 말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영어가 정말 옳은 영어, 잘 갖춰진 영어냐, 이거는 미지수죠. 그리고 그렇게 잘 하지도 않는 영어인데 어쨌건 연애를 하다 보면 약간 눈치가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하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발화하는 능력은 유지하고자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한 30% 정도는 국제 연애하면서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연애도 국제 연애였었는데 마지막 연애를 한 지가 지금 한 거의 2년이 돼가거든요. 그때는 뭐 일상 대화를 많이 하니까 영어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까먹을까 봐 영어로 컨텐츠를 좀 만들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롱폼을 하기는 저한테도 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숏폼 정도를 영어로 좀 찍어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뭐냐면 영국 유학을 가가지고 그거 없이도 내가 영어 이만큼 잘했을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만에 지금 제 영어 실력이 다 생긴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좋았던 거는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단어를 원어민들만이 알 수 있는 특정 단어의 쓰임 같은 거 있잖아요. 1차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뜻이 통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올바른 표현이야? 라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게 올바른 문장이야 라는 말이 실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떤 게 맞는 문장이야? 라고 묻고, 그런 거는 거기서 실생활을 하면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많이 느끼지 않는 이상 좀 그 정도의 센스 같은 거는 좀 키우기 어렵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사실 그게 그렇게 약간 어색한 표현이라고 해서 그게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문장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정도면 사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필수는 아니지만 유학을 가서 배우는 영어는 약간 그런 미묘한 뉘앙스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뇌리에 구문 자체로 박혀있는 뭐 몇몇 표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은는이가 그거를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설명을 못하지만 그냥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은 그런 미묘한 부분들은 영어로 된 환경에서 생활할 때 좀 채워지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유학이 꼭 필요하냐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요새는 콘텐츠가 너무 많이 발달했다 보니까 영어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시대 같긴 해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영어 콘텐츠는 그냥 꾸준히 계속 좀 보려고 하고 있고, 자기 관심사랑 맞는 유튜버 성격이나 이런 스타일이 맞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를 해놓으시고 보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나랑 관심사가 비슷해서 더 재밌게 듣게 되니까. 유튜버를 얘기한다면 뭐 많이 아실 분들인데, 한국계 유튜버 중에 젠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본 지가 좀 오래됐고,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는 거는 브이로그 보면서도 또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발라주세요 같은 거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브이로그가 이제 완전 실생활 영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요새는 많이 보진 않는데 한때 또 엠마 챔벌레인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많이 봤었고, 엠마 챔벌레인은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그 자기 팟캐스트 채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 말이 진짜 빠르고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젠지 스타일 영어인데 그런 거 배우기도 좋았던 것 같고,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또 요새 쇼츠는 약간 그 야핑이라고 해서 친구랑 페이스타임 하는 것처럼 막 자기 얘기 막 엄청 막 하고 이런 게 또 최근 콘텐츠 시장에서 되게 유행이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야핑하는 분들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 발화 능력이 좀 되신다면은 콘텐츠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막 꼭 어디 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 있잖아요. 발화를 하시려면은 말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저 한때는 좀 시간이 있었을 때는 컬컴이라는 영어 커뮤니티 서비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지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저는 을지론과 종로에 있는 곳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레벨 테스트 한 다음에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줘서 일주일에 몇 번 가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주제에 관해서 영어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국분이고 그룹에 한 명, 아니면 두 그룹에 한 명씩 영어 원어민이 섞여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국인이 아니면은 영어 좀 잘하는 분들을 이제 거기에 그 그룹 리더로 세워가지고 한국인이지만 영어 좀 잘하는 분들이 저도 너무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혀가 점점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니까 영어를 좀 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퀄컴 리더를 제안받아서 하긴 했었는데 이게 영어 수준이 저랑 비슷하거나 좀 더 잘하는 분이랑 해야 제 실력이 향상된다고 느낄 텐데 오히려 제가 막 너무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막 그때 회사 사정도 바뀌고 약간 이래가지고 그만두게 됐었는데 그런 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요새 외국인들 많고 스타트업 하러 오는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루마라고 LUMA라는 그 미덥 앱이 있어요. 대부분 스타트업 관련 분들 관련한 그 이벤트가 많긴 한데 영어로 거의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저 거기에서도 인스타 팔로우하고 멀찌감치 서 약간 응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벤트에 가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다 보니까 퀄컴 같이 그냥 완전 랜덤한 사람들인데 그날 하나의 주제를 주고 대화하는 것보다 좀 더 맥락이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덕 가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도 이제 발화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까먹어가지고 컨텐츠로라도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리 약간 적어보기도 하고 말도 직접 해보고 저도 혀가 엄청 꼬이고 그렇답니다. 저의 방법을 그냥 소개를 해드렸고 아이들 영어 공부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들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인사이트는 사실 없어가지고 발화를 많이 하셔요. 저는 영어는 플루언시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느냐가 정말 진정한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한국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되게 물 흐르듯 발음도 좋고 인토네이션도 좋고 이런 분들 보면 영어 되게 잘한다라고 1차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그 미국 대기업 다녔을 때 거의 90%는 한국식 악센트로 영어를 하시면서 그냥 당당하게 본인이 할 포인트를 다 집어서 말을 하시는 아빠뻘 되시는 그런 임원분들 보면서 영어는 귀세고 못 알아들을 정도로 떠듬떠듬 거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말만 잘 할 수 있으면 발음도 너무 틀린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냥 다 소통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플루언시나 발음에 집착을 하지 않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는 말을 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고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도 외국인들이 한국어 하는 거 보면 그 외국인 발음 나는 거 보면 약간 귀여운 면도 있지 않나요? 저는 반대로 영어를 우리가 하는 걸 봐도 외국인들 좀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걸까요? 외국인들은 뭐, 아, 저 코리안 액센트가 있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거를 캐치할 정도의 그런 귀는 못 되지만, 한국은 또 미국 영화가 굉장히 메인스트림이기 때문에 영국 다녀와가지고, 저는 한 1년 동안은 영국식 발음 좀 하긴 했었는데, 지금 그냥 다 미국 영어화 됐어요. 뭐 미국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아직도 그 L 발음에 그게 있거든요. 그 흘리는 듯한 소리가 나요. very tall. 이렇게 L 이렇게 해야 되는데 L. 우리나라에 사실 그 L 같은 발음이 잘 없어요. R과 L의 발음 중간 정도가 우리 리을 발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셔가지고 메이크업 이미 진작에 다 했는데 말씀드려봤어요.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